저희가 요 최근에 한국 외식 시장이, 이게 제가 늘 시장 분석할 때마다 제가 이 시장을 분석하는 6가지 축이라고 해서 쭉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만,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6가지 축 중에서 소비자들이야, 제가 볼 때는 이미 코로나 이후에 지금 벌써 2024년, 25년, 26년 거의 3년째 이상 코로나 이후에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볼륨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긴축, 호주머니가 얇은 이런 측면, 일부 이런 대기업이나 공무원들 외에는 일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상당히 요즘 소비 자체가 넉넉하게 쓴다. 이런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잠깐 여기 승인 한번 해주고요. 예. 음. 최근에 저는 좀 요즘 달라지고 있는 시장의 축 중에서 제가 소비자 위에 창업자, 창업자 위에 임대인, 임대인 위에 요 부동산 관련 시장,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시장, 중개업 시장 얘기했는데 요즘 좀 시장 전체에서 놓고 봤을 때 달라지고 있는 게 요즘 사실은 요 창업자들이 신규 창업자가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요 임대인들이 요즘 좀 상당히 힘들어하는 임대인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올해 이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자, 1박 2일 캠프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 노란우산공제에 와서 고민 상담을 하시는 창업자 중에는 의외로 임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요 보셨다시피 창업자가 많아야만 임대인이 해피한데 요즘 임대인들이 내가 5억, 10억 비싼 돈 들여서 임대인의 꿈을 이루었는데 사실 요즘 공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상권마다 코로나 이후에도 공실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게 아마 요즘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프랜차이즈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전체 한 12,000개 브랜드가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외식이 한 80% 정도인데 80%에서 한 79.4%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되게 저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항상 외식이 80%가 넘었는데 전체 브랜드 중에서 외식 브랜드가 한 9,700 최근에 65 올해 1월 데이터 기준으로 도소매가 한 4.6%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브랜드가 좀 많이 늘어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아마 부동산 중개업 시장도 거래가 활성화돼야만 이 거래세로 먹고 사는 이런 시장인데 부동산 중개업 시장 상당히 어렵고요. 최근에 요 부동산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중에서 서울만 하더라도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권 데이터, 상권 분석 데이터상에서 잡히는 이런 상권 중에 하나가 저쪽 강동구 둔촌동 우리나라 단일 세대 아파트 중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송파 올림픽 포레온이 9,800세대 가장 컸습니다만 지금 올해부터 저쪽 그 둔촌역에 있는 올림픽 포레온 이게 12,800세대 그러니까 헬리오시티가 9,800세대였는데 12,800세대 그리고 거기에 상가가 550개가 넘었거든요. 그 중에 지금 상당 부분은 공실, 제가 아는 일부 꽃집 사장님은 그곳에서 2년 동안 렌트프리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비어 있는 것보다 선수들이 들어와서 창업해 주세요. 이런 측면 좀 있고요. 저는 최근의 사이클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비포 10년 전부터 제가 늘 이 호황세태를 이렇게 반복하다가 비포 10년 전 2014년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만 아마 올해 2026년 정도가 아마 창업 시장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터닝 포인트, 좀 이런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이게 올해 저는 좀 반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식 시장이나 이런 쪽은 이번 4,500까지 지금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 보면 주식 시장 뭐 아무튼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하는 주식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반등이 있습니다만 요 창업 시장의 반등 사이클은 아직까지 상권에서 좀 체크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는 우리나라 이 외식 시장과 관련해서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코로나 이후부터 불황기 창업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요즘 아까 프랜차이즈 시장 같은 경우도 요즘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악소리 난다고 하는 CEO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더본코리아 같은 이런 회사들이 가맹점 3,000개 오픈하면서 IPO 가고 많이 했던 반면 또 프랜차이즈 갑질 파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아마 거의 지금 바닥일 것 같아요. 저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뭐 하고 계시나, 이렇게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좀 바닥인 상황, 바닥인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그나마 개수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외식 시장에서는 1번 카페, 그 다음에 아직까지 개수로 많은 것은 치킨 정도가 거의 개수로는 이 어디야 프랜차이즈가 주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최근에 치킨류 같은 경우도 이 폐업, 이런 폐업 점포가 가장 많은 쪽이 지금 치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외식시장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이 불황타파 외식 코드.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세종사이버 외식창업 프랜차이즈학과 이런 학우분들께서도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요즘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야 뭐 늘 신규 가맹점을 몇 개나 낼 것인가. 이게 뭐 가장 현안 중에 현안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까지 런칭했던 브랜드가 신규 가맹점을 거의 오픈을 못하고 있는 이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아서 아마 올해는 어차피 지금 공정위의 데이터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마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이 설날 지나면서부터 또 기존 브랜드 출점 안 되고 있는 브랜드를 어디야 뒤로 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 이렇게 양산해 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외식시장에서 올해 뭐 이 AI가 판치는 사실은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판도 변화가 되는 입장에서 외식시장에서도 이제는 AI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개인, 1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인, 개인, 뭐 핵개인 이런 트렌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떤 1인 창업, 나홀로 창업, 이거는 1인 소비자하고 같이 연동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처음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또 혼밥 트렌드, 약간 낯설긴 해도 혼술 트렌드 이런 게 이제는 상당히 좀 보편화되는 측면이 있고 창업자들도 이제는 큰 가게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인식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실속 있게 하자. 그래서 요즘 창업자들 트렌드는 첫째 월세 싸고 인건비 적게 들어가는 모델. 그러다 보니까 AI의 도움을 받아서 요즘 뭐 휴머노이드, 요즘 미국에서 열리는 CES 같은 곳에서도 휴머노이드가 가장 주력 트렌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마 창업시장에서도 이미 지금
이런 로봇이 뭐 이런 서빙 로봇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전파돼 있고 이래서 그들에게 앞으로 이 서빙 로봇이나 이런 쪽이 얼마나 이런 빛의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AI 시스템과 연동되면서 어떻게 보면 실속 있는 창업자 입장에서 결국은 매출을 많이 못 올린다면 이런 비용을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순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나홀로 창업, 1인 창업, 그리고 1인 소비자들은 갈수록 창업 시장에 되게 이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 상권은 대형 상권보다는, 물론 뭐 대형 상권, 부동산 디벨로핑 관점에서는 뭐 이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판교, 광교, 그 밑에 저쪽 요 수원 밑에 동탄 옆에 평택, 이 고덕국제 신도시에서 저쪽 그 청주까지 이어지는 이런 반도체 벨트, 그 다음에 향후 용인의 플랫폼 시티,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용인의 127만 평, 저기 남용인 IC 앞에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디벨로핑 관점에서는 이런 반도체 벨트, 이런 개발 요인 얘기합니다만, 수상공인 시장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아마 2026년도도 아마 이런 멀쑥한 분양가 높은 아파트 상권보다는 오히려 정부에서 밀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 골목 상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리단길 상권, 뭐 이런 로스길 상권 같은 감성 골목 상권이 여전히 아마 이런 2030 MZ 세대들 여전히 아마 이슈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아마 계속 앞으로 지금 소진공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골목 상권 활성화, 오프라인 골목 상권 활성화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은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지금 상권의 이슈는 공실이에요. 그래서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공실 점포 활용 방안, 이건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시도해 볼, 아마 주목해 볼 코드 중에 하나다. 공실이라는 것은 기존의 뭐 홍대 상권 같은 이런 기존 상권의 공실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신축 상가, 아까 둔촌동의 올림픽 포레온 같은 이런 신축 아파트 상가가 신규 세입자 내지는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공실,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선수 창업자들은 이런 공실 점포를 활용한다는 개념은, 아까 제가 아는 꽃집의 선수 사장님이 그 포레온에서 2년 렌트를 확인받고 2년 동안 월세 내지 않고 그냥 꽃집 오픈해달라고 그래서 오픈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공실의 주인인 상가 주인들은 상당히 속 터지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아마 창업자 입장에서는 아마 공실 활용 방안, 얼마 전에 뭐 작년 같은 경우 세종시 같은 경우가 공실 박람회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박람회 한다고 그게 공실률이 줄어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공실 박람회, 골목 상권, 이런 쪽 이슈는 아마 창업자 입장에서 좀 이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은 좀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불안한 게 여전히 이런 복고형, 요즘 복고형 코드는 1997년, 98년, 99년의 아이템이 뭔가, 이런 거 좀 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기존의 새로운 그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한 이런 기존 창업자들이 올해 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간판 청갈이라도 해서 컨셉 전환하자. 컨셉 전환이 안 되면 업종 전환이라도 하자. 이런 수요가 올해 2026년에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이슈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존 창업자 입장에서는 요즘 결국은 기존 창업자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온라인에 우리 가게 컨텐츠를 어떻게 탑재할까. 그래서 아마 요즘 정부에서도 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창업자들 입장에서도
일단 네이버의 플레이스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페이북, 인스타에 탑재할 이런 온라인 컨텐츠, 영상 컨텐츠, 그 다음에 비주얼 컨텐츠, 그 다음에 검색 엔진 키워드를 내세우는 텍스트 컨텐츠 개발, 이런 새로운 컨텐츠 개발이 상당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리고 창업 주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고령자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지금 50대, 60대, 소위 말해서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가 앞으로 10년 후면 거의 1,500만 실버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올해까지가 지금 1,000만 실버 시대였는데, 이 고령자들이 창업 시장을 활발하게 녹화하지는 않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자제분들,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런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 막 뛰어들지는 않은데, 이제는 준비된 청년들, 이런 수요는 여전히 정부에서 밀 수밖에 없는 이런 수요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50 플러스 재단 이렇게 해서 시니어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실업률도 떨어뜨리고, 뭐 고령자 입장에서도 퇴직하고 요즘 가만히 계시는 분들, 우리 60대 선배님들 많이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결국은 이런 다들 아파트 하나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차하면 50만 원, 100만 원 이 의료보험 내는 것 때문에 뭐 일자리 찾는 이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 고령자들도 이제는 실수요 중심으로 창업 시장에 좀 올 수 있다. 그리고 2026년에도 여전히 저는 창업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는 창업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의 단기적인 목표입니다라고 소리내서 외칠 수 없는 창업 시장이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그래도 첫째는 이 창업자들의 자존감,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면서 동시에 창업자 스스로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찾기, 이게 아마 창업 시장에 상당히 팽배할 수밖에 없고, 아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결국은 창업자의 행복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테일한 아마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지금 프랜차이즈 시장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전체 12,298개 브랜드 중에서 지금 외식 시장 좀 줄고 있고, 최근에 지금 프랜차이즈 전체 시장에서 최근에 가맹거래사업법이 개정된 내용은, 이제는 앞으로 본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가맹점주연합회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본사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어떤 백종원식의 점포 늘리기, 가맹점 늘리기에만 치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요즘 경기 불황, 요즘 시장이 어려워지고 이런 거에서 그나마 좀 시장이 정상화되는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이런 측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통과한 오히려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아마 공식적으로 이렇게 본사가 가맹점주연합회를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아마 민감하게 직접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법적 제도가 생겼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전체 우리나라 창업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요 1997년 말에서 99년에 그 당시 아이템을 2026년도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그래서 이 IMF 시대의 창업 트렌드의 핵심은 1억 원 미만 창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지금 무려 IMF가 지금 25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IMF 시대의 창업자들의 평균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근데 2026년에도 아마 1억 원 미만 창업, 이게 아마 실속 창업 수요를 직접 이런 이 수요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 사모펀드 브랜드들, 뭐 최근에도 이런
뭐 언론에도 되게 저 어디야 저 어디야 불법 대부업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저 명륜 진사갈비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어디야 샤브샤브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 늘 대형 점포를 이 출점하는 것은 뭐 사모펀드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가 어쩔 그들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 축은 그 축대로 뭐 그 수요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이 상가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미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 땅 파악이 했고, 그 다음에 전국의 혁신도시, 그 다음에 세종시 같은 이런 신도시 상권에서 갈수록 상가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신도시 개발, 신규 택지 개발에서는 상가 비율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분양 원가보다 상가 분양 원가가 뭐 말도 안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상가를 많이 짓는 게 이 부동산 시행사, 시공사 뭐 이런 분양대행사 입장에서는 그들의 수익률을 높이는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전체 이 전체적인 우리 아이템의 사이클, 시장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 IMF형 아이템, 그 다음에 저는 아마 2000년부터 온라인 시장이 쭉 커져서 지금 뭐 AI 시대까지 이제 정점에 이르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AI 시대에 발맞춰서 창업자들이 얼마나 잘 유연성 있게 이런 AI 플랫폼들을 유연성 있게 자기의 매출 증대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쭉 2026년도 트렌드에서 기존 트렌드 중에서 여전히 세리에서 얘기했던 건강 관련 트렌드 이런 거는 뭐 올해 트렌드에서도 요즘 그 어디야 HQ 같은 건강 관련 이런 테마들은 창업 시장에서 여전히 주목받을 수 없고요. 그때 세리에서 얘기했던 저는 요즘 만약에 외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서비스업 쪽으로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여가 관련 비즈니스 모델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그 다음에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64년에서 74년생들이 지금 한차 은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이 적어도 지금 64에서 74생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년 동안은 야, 어떻게 보면 조직에 속하든 속하지 않던 자기의 생활을 어떻게 자기의 어떤 중장년, 황혼 인생까지를 더해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즐겁게 재밌게 야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좀 재밌게 즐겁게 폼나게 놀아보자라는 여가 관련 트렌드 쪽의 비즈니스 모델 앞으로 저는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가 관련해서 이런 뭐 휴 비즈니스, 그 당시에 뭐 배품 지원 비즈니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여가 쪽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외식업 창업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 60대 이상 요즘 뭐 실버 식당이 이제는 실버가 주체인 실버 식당도 있지만 실버들을 타깃으로 하는 실버 식당들도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권이라면 오히려 그런 실버들에게 재밌게 여가를 보내는 외식 경영자의 모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매우 저는 어떤 컨텐츠를 직접 양산하는 측면에도 의미가 있고, 요즘 60대 소비자들을 새로운 우리 가게 팬덤, 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마 음식점 경영자의 놀자 트렌드, 음식점 경영자의 여가 트렌드, 그 다음에 여가를 활용하는 역량, 그리고 그들에 맞는 맞춤형 여가 이런 프로그램, 이런 쪽을 직접 외식 경영자도 한번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늘, 야,
음식점과 가게만 왔다 갔다 하는 사장이 아니고 비수기 때는 문 닫고 아니면 4일째 근무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4일째 근무, 요즘 5일째 근무하는 식당은 요즘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야, 4일, 5일 일하고 2, 3일은 저는 이렇게 놉니다. 해서 저는 외식업 플러스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여가 트렌드까지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저는 우리나라 외식업 그 경영자들도 이러한 전체적인 고령화 사회에 맞는 어떤 컨버전스 모델, 이런 여가 관련한 컨버전스 모델, 이런 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부터 나왔던 트렌드들을 간략하게 한번 제가 쭉 정리해 드리면, 저는 그 당시에 2022년, 2021년,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대 한가운데 나왔던 트렌드가 지금도 이제 오히려 주목받고 있는 게, 그 당시에 러스틱 얘기했단 말이에요. 시골. 그래서 저는 다시 여전히 MBN의 나는 자연이다는 여전히 60대, 5, 60대 아재들 대상으로 아직도 열심히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야, 그 시골에서 돈도 벌고, 야, 이런 시골 비즈니스. 근데 시골 비즈니스의 핵심은 도시에서 30분, 30분,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은 시골에서 타겟은 도시 사람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때 저는 창업시장에서 이때 이미 나노 얘기하면서 1인 창업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승전 건강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컨텐츠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그때 내러티브 자산, 이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 서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저는 2026년 창업자들은 글쓰기 공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게 컨텐츠 중에서 영상, 사진, 비주얼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는 텍스트 컨텐츠 관련해서 AI한테 시키던 내가 AI를 활용해서 우리 가게 다양한 이런 내러티브, 이 서사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2023년도 그 당시 2020 말에 이때 나왔던 트렌드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 공간 비즈니스 얘기했죠. 공간. 저는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소비로 인해서 언택트 소비로 인해서 그 당시에 공간 얘기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런 공간 비즈니스는 아마 올해도 외식업 시장에서도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우리 외식업의 컨텐츠를, 자발적 컨텐츠를 양산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가게 공간을 어떻게 유니크하게 꾸밀 것인가. 물론 돈을 많이 들이는 꾸미는 거, 이런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찍을 거리가 있는, 아니면 공간 자체가 우리가 2018년 트렌드로 나왔던 게 그 당시에 케렌시아 공간, 이런 트렌드 나왔단 말이에요. 스페인 투장에서 투장에 나가는 싸움소가 잠시 머물러서 쉬는 공간, 이 안락한 공간의 케렌시아라는 트렌드가 그 당시에 2018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도 외식업에서는 이런 공간, 그래서 공간을 단순하게 요즘 뭐 파티룸처럼 공간 자체를 대여하는 공간 비즈니스, 이런 공간도 있지만, 저는 외식 공간 자체가 뉴스가 되는 공간 만들기, 이런 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 트렌드 중에서 그 당시에 휴먼 터치 이런 얘기 그때 했었는데, 아마 올해도 결국은 올해 2026년 트렌드가 지금 휴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지나고 있고, 그 당시에 2023년도에 결국은 창업자 행복 지수 관점에서 도파민을
파밍, 농사 짓듯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결국은 저는 이게 마케팅 관점에서도 저는 요 창업자의 도파민 마케팅 그러니까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주인과 직원과 고객들의 이런 기분 좋은 즐거움 코드, 올해 코드가 기분 마케팅, 필코노미 이런 키워드 나와 있죠 이미. 그래서 저는 아마 이때 이 도파민, 이런 이 휴먼 터치 관련, 그래서 이 로봇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이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감성 휴먼 이런 쪽의 중요성은 저는 갈수록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작년도 잡식성 소비자 옴니보어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앞으로 여름 길어지고, 이런 기후 감수성, 우리 동남아처럼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런 날씨 마케팅 해야 된다. 이게 저는 작년에 2025년 이게 2024년 10월에 나왔던 트렌드인데 아보아였단 말이야. 아보아. 이게 그 당시 서울대 트렌드 분석 연구소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했던 소확행과 대체할 수 있는 키워드다. 이렇게 김남도 교수 그때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주 보통의 하루. 결국은 이것도 창업자들의 행복 지수하고 연동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트렌드 저는 매우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페이스테크. 결국은 저는 요즘 창업자들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를 파는 겁니다만 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아니면 개인 창업자들도 페이스테크 물론 얼굴 인식 뭐 이런 얘기를 트렌드로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때일수록 창업자의 얼굴 마케팅 너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에 내공이 보이잖아요. 이런 게 저는 이런 AI 시대에도 저는 매우 매우 더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2026년에 이 적토마, 말띠에 마력, 호스파워 이런 얘기 했는데요. 호스파워. 저는 올해 트렌드의 이 휴먼 인 더 루프 결국은 이 AI라는 이 고리 안에 들어간 결국은 사람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감성 휴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갈수록 어떻게 보면 그 당시 2000년도에 미국의 네그로폰테 교수가 그 당시에 빙 디지털 이런 책을 썼던 무렵에 그 이후에 서울대 그 당시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썼던 디지로그라는 책 되게 재밌게 봤는데 결국은 이 AI 시대일수록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적절하게 디지로그 이름으로 컨버전스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올해 트렌드도 결국은 이 휴먼 인 더 루프, 이 AI라는 이 루프, 고리 안에 들어간 사람, 그래서 저는 요 외식 경영자 입장에서도 정말 사람, 휴머니즘, 주인이 저예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AI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AI가 못하는 우리 가게 경쟁력, AI가 못하는 나만의 창업자 경쟁력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 개발할 수밖에 없고 정확히 얘기하면 AI를 어떻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면서 이런 휴머니즘 가치를 부각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아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휴먼 인 더 루프 시대에 아마 이런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창업자가 행복해야 돼 얘기했는데 똑같이 소비자들도 행복 가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올해 저는 외식 시장에서는 이런 필코노미
저는 일코노미가 생각나는데요. 일코노미, 1인 고객, 1인 소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코노미 트렌드가 있었는데, 필코노미, 결국은, 야, 창업자의 기분도 중요하고, 주인의 기분도 중요하고, 직원, 맞아,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마음속 기분까지 헤아리는 이런 아마 디테일한 기분 마케팅은 올해 외식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기분 마케팅, 기분 좋은 가게, 우울 타파 떡볶이, 야, 스트레스 타파 국밥, 이를테면 이런 좀 요즘 다들 우울해하고 있고, 요즘 정신 건강 전문의들이 호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상당히. 그래서 아마 우울증, 우울감을 느끼는 아마 이런 현상이 저는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30년 전부터 이런 트렌드 너무너무 커졌기 때문에 아마 특히 AI 시대가 판치는 상황에서도 적어도 우리 가게가 기분 좋은 가게인지 아닌지 이런 건 좀 매우 갈수록 중요할 수밖에 없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디코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우리 세종사이버에서 공부하시는 학우분들처럼 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 코어, 핵심 가치를 레디, 준비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공부합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소비자가 공부를 많이 하든 안 하든 그거야 소비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소비자의 지갑을 열려는 창업자들은 정말 공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코어, 핵심 코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공부한다는 게, 석박사 따는 공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못지않게 저는 시장 공부를 더 예리하게 하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픽셀 라이프. 이건 정말 디지털 이미지의 가장 최소 단위인 이런 픽셀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픽셀 라이프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까 이것도 1인 소비자, 1인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창업시장에서는 이런 소용량, 미니 사이즈, 하프 사이즈, 어떻게 보면 1인분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작은 0.5인분, 0.7인분, 이런 미니 사이즈, 하프 사이즈, 이런 소용량 판매를 외식업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연동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아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떡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대형 이런 떡 선물 세트 이런 쪽은 요즘 사라진 지 오래죠. 아주 작게 작게 이렇게 소분해서 미니 사이즈로 판매하는 것처럼 요즘 반찬 가게 마찬가지고 모든 이런 외식 관련 판매업 쪽에서는 이미 소용량 판매가 일상화됐고 일반 외식 시장에서도 1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픽셀 라이프 트렌드에 맞는 이런 소용량, 1인 용량 판매 이런 부분들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저는 아직도 지방상권에 가보면 2인분 이상 주문 가능 이런 식당들 정말 아직도 많은데요. 2인분 이상 이런 식당들 전부 1인분도 가능합니다로 다 바꿔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1인 고객을 얘기하면서 세대, 가구로 1.5가구 트렌드가 오래전 상당히 이색적이었어요. 이게 뭐지? 라고 봤을 때는 외식시장에서도 우리가 1인 고객이지만 가서 0.5인분을 시키는 이런 1인 고객도 있겠지만 1인 고객의 자존감을 높이고 1인 고객의 행복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혼자 가서 2개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아마 어느 유튜브가 저기 여수밤바다 가서 2인분을 시켜놓고 했는데 혼자 왔다고 뭐라 그래서 그걸 컨텐츠로 해서 그 식당 상당히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만
1.5가구라는 것은 외식시장에서도 야 혼자 오지만 1.5인분 정도 메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1.5인. 그래서 1인 고객들은 1.5인 메뉴를 주문받게 한다. 결국은 혼자 오는 1인 고객들의 객단가를 높이자.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2인분까지 시키기는 좀 뭐하고 혼자 왔지만 1.5인분 메뉴 적어주세요. 반대로 2인 가구들이 요즘 뭐 1인 가구가 지금 900만, 2인 가구까지 하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이 지금 1, 2인 가구로 채워지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2인 가구 둘이 오더라도 최소한 2인분은 시키겠지만 여차하면 1.5인분 시켜놓고 먹으면 안 되나요? 이 트렌드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저희 많이 먹으면 살찌거든요. 그래서 1.5인분 시켜놓고 둘이 먹어야 됩니다. 뭐 이런 트렌드. 그래서 1.5가구 이게 매우 재밌었던 올해 이런 마력의 2026년 트렌드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프라이스를 디코딩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결국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요즘 한편 저희 사무실 근처 선능력 일대에도 요즘 이제 10,000원짜리 점심 메뉴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그러면 점심 한 끼 먹는데 최소 12,000원, 15,000원, 18,000원, 20,000원 메뉴가 주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음식값이 올랐던 것은 일단 물가 상승 요인이 가장 컸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가 상승했고 원가가 높아지니까 우리는 판매가를 올렸습니다. 이 정도를 소비자들에게 이해를 바라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해를 구걸하지 마시고 디코딩 해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암호해독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12,000원을 받는 이 국밥은 15,000원을 받는 이 국밥은 저희가 원재료는 어떤 원재료를 쓰고요. 마늘은 경북 의성의 오리지널 이런 토종 마늘을 쓰고 있고요. 고춧가루 하나도 청양 고춧가루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디테일한 이 가격을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 디코딩 해주는 것을 컨텐츠화해서 벽면에 부착합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비싼 만큼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구나. 이런 것을 소비자가 스스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면서 스스로 그 자체 컨텐츠가 소비자들에게는 하나의 찌글거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아이고 계속 들어오시네요. 예. 인식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재료의 컨텐츠 아니면 이 가격과 관련된 재미있는 가격 마케팅을 올해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 프라이스 가격 마케팅과 저는 타임 마케팅 연동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본 시장 가보면 5시 전에 들어가면 하이볼 한 잔 300엔입니다. 뭐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이게 5시 전에 들어가면. 그래서 가격을 저는 시간 마케팅과 연동해서 좀 유연성 있게 얘기하면서 비싼 가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컨텐츠로 디코딩 해 줍시다.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이거 잘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건강지능에 대한 HQ. 그래서 뭐 소비자들의 건강 트렌드는 이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끝이야 라는 게 팽배해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자가 행복해야 돼 이런 얘기의 이면은 창업자의 건강부터 챙기세요. 몸을 관리합시다. 이 얘기를 제가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도 건강지능에 대한 이런 지수를 생각할 정도로 민감하듯이 저는 반대로 창업자들도 결국은 내가 비즈니스 모델의 성과 창출의 가장 첫 번째 코드가 창업자의 건강관리, 창업자의 건강지능지수를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매우 저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 긴자 뒷골목에 그 당시에 일본의 다이닝 레스토랑 이런 거 유행하던 시절에 가면 긴자 뒷골목에 지금도 다이닝 레스토랑 아주 되게 고급 식당에 가면 쫙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쫙 들어왔던 식당 제가 기억해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쫙 들리면서 테이블에 쫙 앉으면 그 당시에 유용했던 수소수 한 잔 줬거든요. 그 수소가 빨리 날아가니까 빨리 드시라고 얘기했던. 그러면서 정통 화식을 눈으로 한번 먹고 폼 잡게 먹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그래서 야, 건강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실속 소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까 1억 원 미만 창업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반대로 완전 하이엔드를 타깃으로 하는 어떤 가치 소비 연동에서는 정말 뉴스가 될 수 있는 건강 코드, 건강 컨텐츠, 그러니까 건강 인테리어, 건강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 저는 상당히 아까 프라이스 코딩하고 연동돼서 아마 좀 유연성 있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이즘이라는 트렌드였는데 결국 어려울수록 다시 근본이 중요해. 근본이 중요해 이런 얘기죠. 결국 AI 시대일수록 야 원형의 가치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소울푸드, 아날로그 푸드, AI가 다 하는 요즘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을 보면 내가 주인 신경 쓰지 않고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키오스크에서 결제해서 먹고는 오지만 옛날만큼 재미가 없다 이런 소비자들 목소리 있었어요. 주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정말 어렵다. 반대로 근본이즘은 AI가 판치는 시대일수록 야 주인과 직원들하고 눈 맞출 수 있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슬로우푸드, 소울푸드의 가치를 구현하는 이런 식당들, 물론 어려운 식당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추구했던 창업자의 편의성에만 너무 의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아날로그, 슬로우푸드, 그 다음에 수제, 손요리, 이런 쪽 관련 테마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중요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건은 2026년에 컨텐츠 만들기가 저는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컨텐츠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유튜브에 탑재할 페이북, 인스타, 스레드까지 최근에 이 같은 회사잖아요. 특히 요즘 인스타 팔로워 10,000명 정도만 있으면 여성 고객 끌어드는데 문제 없습니다. 아직도 유효한 얘기죠. 요즘 인스타 마케팅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텍스트 컨텐츠가 중요해지는 플랫폼이 스레드였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 스레드, 인스타, 페북, 유튜브, 그 다음에 네이버 이 정도를 어떻게 잘 운용할 수 있느냐. 결국은 최근에 제 채널 같은 데도 보면 요즘 제가 최근에 온갖 이 쇼츠 영상들을 한번 쫙 올려놨는데요. 결국은 특히 영상 컨텐츠 중에서는 이번에 제가 정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제가 거의 100여 군데 업체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거의 95% 이상은 1분 30초 미만의 이런 쇼츠 영상을 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결국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쇼츠 영상 정도는 직접 한번, 내가 직접 그 영상을 핸들링 해볼 수 있는 역량, 특히 우리 학우분들 같은 경우는 야, 쇼츠 영상 전문 제작자,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워낙 선수 영상 제작자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마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노바나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영상 편집 쪽에 가면, 이런 라이센스를 계산하면 가공할 정도의 AI 편집 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즘 최근에 제 영상에도 보면
이런 AI가 직접 편집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쇼츠 관련한 이런 짧은 영상 컨텐츠. 그래서 이런 그 영상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긴 영상 같은 경우는 뉴스가 되거나 재밌으면 됩니다. 근데 창업자 입장에서 직접 내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긴 영상까지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 영상 콘텐츠는 저는 그렇게 영상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채널을 하나 이렇게 운영하기도 여전히 어렵고, 그 다음에 아직도 누구나 우리 가게 영상을 요 스마트폰만으로 자유자재로 만들어서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리고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언론 시장이나 이런 때도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를 압도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 콘텐츠도 이제는 컨텐츠의 함량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상 자체 디자인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더라. 이건 상당히 아이러니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누구나 쉽게 이런 정보의 뉴스 가치만 있다면 유명한 유튜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세종사이버에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올해만큼은 일단 내 채널을 한번 이렇게 오픈을 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편집하지 않은 날 영상이라도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두 번째 컨텐츠는 비주얼 컨텐츠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올해 했던 비주얼 컨텐츠 만들기 중에서 제가 저쪽 참이슬 쓰신 이상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이런 캘리그라피 디자인 이런 건 아마 브랜딩에서 갈수록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만의 이런 지적저상권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고, 야 이런 나만의 가게라도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명한 브랜드로 보이게끔 그 브랜드의 첫 단추가 상호와 상호 디자인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런 비주얼 컨텐츠죠. 사실은 이런. 그래서 결국은 한 장에 돈 되는 사진, 제가 사진 작가들 만나면 야, 한 장에 돈 되는 사진을 만들어줘.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이런 돈 되는 한 컷 만들기 갈수록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백종원 씨가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이 비주얼 컨텐츠 이런 거 제일 잘 만들었죠, 사실은. 그래서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이런 사진 한 컷으로 대단한 전문성과 백종원 자체의 신뢰성을 팍 높였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도 이런 나의 일하는 모습을 찍고 거기에 상품 사진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에 스토리를 입혀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스토리보드 사업을 제가 정부 사업으로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영자의 얼굴을 노출합시다. 그리고 경영자의 가치와 그 우리 가게 창업 인생과 우리 가게 이런 아이템 내지는 시설 분위기 그다음에 경영자와 가치의 철학 이런 부분을 아주 압축해서 우리 가게 스토리로 정리하고 한 장의 비주얼 보드로 만들어서 매장에 붙입시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찍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의 어떤 그 비주얼 컨텐츠는 이런 텍스트 컨텐츠와 지금 연동돼 있죠.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창업자의 얼굴 마케팅하고 다 연동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가게 모델은 결국은 내가 우리 가게의 주인이 우리 가게의 모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쪽에 한 장의 제대로 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우리 가게 스토리를 잘 정리해서 붙여놓으면 사람들은 그거를 찍어갈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에 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비주얼 요소들을 끊임없이 어려운 때일수록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시에 요 글쓰기 상당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세종사이버 계시는 분들은 특히 아까 텍스트 중에서는 요 단문 쓰기, 이거 좀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블로그 자체는 여전히 유튜브가 판치고 이런 어디야, 쇼츠가 판치더라도 블로그 컨텐츠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텍스트 컨텐츠는. 그리고 저는 요즘 블로그 하라고 하니까 AI가 다 정해줘요. 이거를 자랑 삼아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AI가 정해진 거를 교정을 제대로 보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에 외식시장 업태별 전망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즘 최근에 우리 외식시장 관련해서 저는 여러 업태 중에서 지금 주점 시장의 위기다 이런 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주점 관련 프랜차이즈 정말 많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주점 관련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522개거든요. 이게 뭐 치킨점 브랜드가 한 700개니까 못지않게 많은 게 주점 브랜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주점의 위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술을 안 먹습니다. 이런 얘기죠. 저희 지금 올해 아마 12월 경기를 보셨을 텐데 항상 12월은 송년회 맛집, 송년회 경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요즘 술 문화는 젊은 친구들 보면 야 파티룸 하나 빌렸어요. 이런 친구들이 20대, 30대 되게 많죠. 파티룸에 가서 온갖 술 사가지고 가서 야 1박 2일 합니다. 그 옛날 파자마 파티 하듯이 해서 저는 요 술문화 자체가 부어라 마셔라는 송년회마저도 지금 상당히 없어지고 있다. 단체 술문화가 없어지고 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주류 관련 프랜차이즈들 요즘 상당히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오히려 혼술, 제가 늘 작은 칵테일바 뭐 이런 거 매우 중요해요. 해서 이 혼술 관련 혼술바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전통주 테마 관련해서 전통주 관련 쪽으로 온라인 시장을 여전히 공략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양주 쪽은 칵테일과 연동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소주, 맥주 시장, 막걸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외식업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테마인데 저는 오히려 이 주점 시장의 위기를 저는 식사류 쪽에서 주점 수요를 끌어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류를 전문적으로 파는 집에서도 일본의 모든 라멘 가게, 우동 가게, 규동 가게, 맥주를 다 팔듯이 아마 우리나라 이런 식사류 집에서도 이제는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 반주로 한 잔 먹을 수 있는 세트 메뉴로 팔 수 있는 아까 1.5가구 트렌드하고도 연동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점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마 프랜차이즈 주점 브랜드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신규 브랜드는 양산은 하긴 하지만 저는 좀 요즘 술 문화 자체가 확실히 덜 먹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주점 시장이 갖는 가장 큰 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카페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사이클로 보면 아마 가장 상투를 잡고 있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거의 상투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백종원 사장이 3,000개 가맹점을 오픈했으니까 앞으로 IPO 가면서 6,000개를 오픈해 주기를 바랬던 주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앞으로 메가커피가 지금 3,200개 오픈했으니까 6,000개 갈 것이다.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의 지금 정점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커피 브랜드가 844개, 음료 브랜드가 110개, 빙수 브랜드가 76개, 제빵 브랜드가 300개란 말이에요. 도합 카페 브랜드가 1,300개 중에서 프랜차이즈 카페가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대형 이 스타벅스류 같은 이런 쪽이 최근에 이제 DT 매장, 스타벅스 DT 매장 같은 경우도 거의 정점에 지금 거의
기존의 주유소 사장들하고 거의 주유소 사장의 스타벅스 건물 지어서 오픈했던 컨셉도 이제는 거의 정점에 이르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카페 시장의 이 매출액, 마켓쉐어가 하염없이 커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브랜드가 시즌2 컨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마 독립점 카페들은 이 높은 프랜차이즈 커피 아성에 견줄 수 있는 나만의 유니크한 이런 구매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컨셉 전환을 한다면 첫째, 공간을 뉴스 가치로 두는, 그리고 아니면 카페 플러스 간편식, 간편식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래서 카페와 간편식, 카페와 디저트. 반대로 카페와 주점과 만날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멜레온 샵처럼 카페와 저녁 시간에는 이런 칵테일파로 바뀌는 이런 쪽에 좀 변신 코드가 저는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깃집 시장 같은 경우 보면 고깃집은 지금 술 먹는 고깃집 어렵습니다. 요즘 송년회 저희 사무실 1층에 돼지고깃집이 차지 않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녁 시간대. 그래서 저는 이 술 먹는 고깃집보다 요즘 밥 먹는 고깃집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 고깃집에서 매출 시간대가 밥 매출보다 낮 매출이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이색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 고깃집 그러면 저 대종, 세종, 조치원 이쪽에 가면 있었던 띠울 석갈비 같은 거는 밥 먹는 고깃집입니다. 대전 사람들 만나면 야 띠울 석갈비 가서 야 돼지고기 석갈비나 드시죠, 쇠고기 석갈비 드시다 했는데 꼭 석갈비가 아니더라도 밥 먹는 고깃집 테마 저는 앞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소돼지 닭 양 그 다음에 치킨 이렇게 놓고 본다면 최근에 치킨 가게가 왜 폐업률이 높습니까? 이영자의 60개 치킨 같은 경우가 점당 매출액 3,500이 되지만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10%가 안 되는 매장 많은 거, 이거 비정상인 거죠, 사실. 결국은 코스트 40%, 뭐 라이더 비용 15, 20%, 중개수수료 10%, 인건비, 임대료, 결국은 다 빼고 나면 결국은 10%가 안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치킨 관련 100% 배달집들은 폐업률이 이미 코로나 시대에 공유 주방이나 이런 거 지금 거의 폐업한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100% 배달 아이템은 요즘 가장 많이 폐업했고, 치킨 같은 경우도 이제는 월세 비싼 치킨집 이런 데 되게 위험하다. 앞으로 치킨집 프랜차이즈 사실은 상당히 어떤 위기에 닥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고깃집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즌2, 고깃집 같은 경우가 명륜 진사갈비가 요즘 같은 원가가 올라가는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만 결국은 싸게 파는 고깃집의 문제점은 결국은 담회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그래서 고깃집 시장도 상당히 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식사류 아이템 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 혼밥은 이제 일상화됐죠. 그래서 식사류 쪽에서는 혼밥 1.5가구에 맞는 이런 1.5 메뉴, 국밥, 덮밥, 집밥, 솥밥, 그다음 해장국, 순댓국, 도시락까지. 저는 식사류 쪽 같은 경우는 식사류와 플러스 어떤 칵테일이나 생맥주, 주점 코드하고 연동된, 식사류에서 주점까지 연동되려면 술맛 나는 분위기까지 디스플레이라도 좀 손보면서 이런 밥도 먹고 술 한잔도 하세요 라는 개념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온리 분식처럼 식사만 팔 것인가, 이건 상권에 따라서 경영자가 판단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색적인 것은 요즘 시장에 보면 솥밥 이런 거 상당히 잘 되는 가게들 많죠. 그러니까 국밥, 덮밥, 집밥, 집밥. 근데 무늬만 집밥인 곳 많고
그래서 솥밥은 야, 밥맛은 좋아. 숭늉까지 먹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런 제대로 된 이런 집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솥밥으로 연동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오픈했던 게 국밥 관련 테마였던 것 같아요. 온갖. 그래서 최근에 뭐, 요 코로나시고 요 불황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순대국밥, 신의주 찹쌀 순대 뭐 이런 브랜드는 상당히 매장이 더 늘었거든요. 면류 아이템 같은 경우 보면 칼국수, 수제비, 들기름 막국수, 일본 라멘 소바, 뭐 짜장 짬뽕 파스타 이렇게 있습니다만 면류는 여전히 어차피 식사류에 포함되는 측면도 있고요. 면류도 마찬가지로 면을 먹으면서도 뭐 일본 라면집은 맥주 한 잔 먹는 집 많이 있기 때문에 면과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그 어디야 1.5 메뉴 결국은 면 플러스 정식 메뉴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 칼국수 수제비 같은 전통적인 테마도 이제는 수제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장형 수제비가 아니고 손으로 떼서 하는 수제비집이 지금 거의 없어졌는데 오히려 저는 근본이즘에 입각한다면 그런 집들이 더 주목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면류 아이템 같은 경우는 식사류 아이템과 연동되면서 음, 면, 식사,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뭐 아니면 간단하게 약주 한 잔을 곁들일 수 있는 메뉴. 이런 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배달 100% 음식점 요즘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배달 같은 기존의 배달 식당들이라면 배달 음식점이 왜 어려워졌는가를 보면 사실은 이 코로나 3년이 짧지 않았고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마음껏 배달 음식을 만끽해 본 거예요. 근데 그래 봐야 배달은 배달이고 배달로 오는 순간 품격은 사라지죠. 아무리 고급진 음식이라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장에 가면 공간이 주는 안락함 플러스 그 어떻게 보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곁들이와 분위기와 이런 게 있는 반면 배달은 라이더들이 대충 봉지에 넣어서 달롱달롱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미 식상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배달을 하려면 어디 저 섬마을에서는 야, 요즘 뭐 드론으로 배달한다. 이런 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존의 배달집이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테이크아웃을 강화하면서 배달 100%가 아닌 배달 50, 홀 50으로 갈 수 있는 입지인지 이런 건 따져서 아마 돌파구를 찾되 소비자들이 어떤 배달을 시킬 때는 컨비니언스, 소비자의 편의성이 가장 중요했는데 편의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품격, 퀄리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음식의 핵심 고객은 사실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그래서 아마 그 배달 음식, 배달 테마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어려운 때일수록 2026년도 결국은 우리 창업자 내지는 창업 예정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정답은 상권에 있어요. 시장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템을 찾기보다 틈새 시장, 틈새 상권, 틈새 입지, 틈새 점포가 어떤 가게인가. 아까 제가 야 요즘 월세 없는 렌트프리 가게 꽤 있는데요. 렌트프리 2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보관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반짝하는 이렇게 뭐 좋은 말로 하면 트렌디성 아이템보다는 오히려 저는 근본이즘에 입각해서 시장에서 10년 이상 살아남고 있는 장수가게 장수 아이템에 주목해야 됩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창업자의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 비주얼, 텍스트 컨텐츠를 내러티브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AI를 활용하면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는 창업자의 마케터 역량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게 저는 아마 우리 세종사이버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부 학생분들 입장에서도 매우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창업하기 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기본 3,000명, 야, 네이버 구독자 기본 3,000명, 야, 어디야, 인스타, 페북 구독자 패친 기본 5,000명, 그 다음에 인스타 팔로워 기본 5,000명, 이 정도를 만들어 놓고 창업한다면 오히려 요즘 같은 불황에 아마 충분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